안녕하세요, 코딩맥스입니다. 오늘은 함수의 파라미터 그리고 아규먼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파라미터하고요 그리고 아규먼트는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함수에 입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함수는 그 입력을 바탕으로 어떤 로직을 실행하고 새로운 값을 발환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결과를 화면이나 파일로 출력을 하겠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함수의 파라미터, 아규먼트에 다양한 기능을 제공을 해요. 그리고 함수의 파라미터에 어떤 값을 전달할 때 그게 값복사가 되느냐 아니면 참조 전달이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함수의 파라미터는 기본값을 가질 수 있어요. 기본값. 그래서 펑션 그릿이라는 함수를 만들 때 name이라는 파라미터를 하나 정의를 하는데, 이 파라미터는 기본값으로 게스트를 갖습니다. 그래서 콘솔 로그 hello name 그래서 출력을 해요. 그래서 이 함수를 호출할 때 그릿하고 name이라는 값을 전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호출을 하면은 어떤 name 파라미터에 저희가 값을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자값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게스트라는 문자가 자동으로 네임 파라미터에 할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콘솔 로그는 hello 게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이제 어떤 값을 줘서 코딩 맥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때는 네임에 게스트 대신에 이 코딩 맥스라는 값이 할당이 돼서 이 콘솔 로그는 hello 코딩 맥스를 출력을 하는 거겠죠. 이렇게 함수의 파라미터는요 기본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값을 설정하실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기본값은 맨 뒤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펑션 sum이라는 함수를 만들게요. 그리고 a와 b를 갖는데 콘솔 로그 a와 b를 출력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기본값을 제가 10을 줬어요. 이 상태에서 sum 20을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a가 20이 되고 b는 undefined가 돼. 그래서 sum 20을 이렇게 주면은 기본값이 있는 a를 건너뛰고 b에 할당되는 게 아니고, a가 첫 번째에 있으니까 a에 20이 할당됩니다. 그리고 b는 undefined로 초기화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기본값은 항상 맨 뒤에 와야 돼요. b, c, d 이렇게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맨 뒤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하고 실행하면은 이때는 a는 20, b가 10이 잘 출력이 되죠. 그거는 20이 a에 이렇게 할당이 되고 b는 없으니까 10으로 기본값이 할당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기를 30으로 한다 그러면 이때는 a는 20, b는 30 이렇게 잘 출력이 되죠. 그리고 기본값은요 파라미터가 다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펑션 포인트라는 함수를 만들게요. 그리고 얘는 x 0, y는 0, z는 0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파라미터가 다 기본값을 가져요. 그리고 저는 콘솔 로그 x, y, z를 출력하고 리턴으로 실제로 포인트를 만들어서 반환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포인트를 실제로 만들면 포인트에서 실행을 하면은 이때는 x, y, z 모든 파라미터에 기본값이 사용되기 때문에 x, y, z가 모두 0으로 초기화가 됐죠. 그리고 제가 포인트 10으로 한다 그러면 이때는 x만 10으로 됐죠. 그죠? 이렇게 순차적으로 여기 x만 할당이 되고 나머지는 다 기본값인 0을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포인트 10, 20을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x는 10, y는 20, z는 0이 됐습니다. 그리고 포인트 10, 20, 30을 하면은 이때는 모든 값이 기본값이 아닌 제가 전달한 10, 20, 30을 사용을 할 거예요. 함수의 파라미터에 이제 기본값을 설정하는 건 자주 사용하는 내용이라서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자바스크립트의 일반 함수는 아규먼트라는 객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규먼트 객체가 뭐냐면요, 함수의 파라미터로 전달되는 모든 인자값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펑션 many arguments에서 for const argue of arguments 콘솔 로그 아규먼트 값을 실제로 출력을 해볼게요. 제가 many argument 함수를 실제로 아무것도 전달하지 않고 호출을 해보면 아무것도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arguments라는 이 객체에 아무 값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값을 하나 전달해 볼게요. 1 하면 이때는 1이 이렇게 출력이 되죠. 그건 이 argument라는 객체가 1이라는 인자값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many의 argument 1 뭐 hello 그 다음에 a, b 그리고 객체 뭐 name 짐 이런 식으로 전달해보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1, hello, 그 다음에 배열 ab, 그 다음에 객체 짐 이런 식으로 다 출력이 되죠. 아규먼트 객체가 이 many 아규먼트 함수에 전달되는 모든 인자값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아규먼트 객체는 배열이 아닙니다. 약간 배열하고 비슷한 객체예요. 그래서 실제로 콘솔 로그 array is array 해서 아규먼트를 이제 조사를 해보면
제가 이제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펄스가 나오죠. 그래서 아규먼트 객체는 어레이가 아니에요. 배열이 아닙니다. 그냥 배열하고 약간 비슷한 그런 객체예요. 그래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요. 아규먼트 객체를 사용하면은 이렇게 파라미터 개수가 정해지지 않고 계속 가변적으로 인자값을 전달할 수 있는 함수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가변인자라고도 부릅니다. 하지만요, 이 아규먼트 객체보다는 ES6에 도입된 나머지 파라미터 연산자를 사용하는 게 더 좋아요. 그건 왜냐하면 실제로 이 아규먼트 객체는 화살표 함수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머지 파라미터 연산자가 뭐냐면 저희가 여기서 점점점을 찍고 아규즈라고 해서 파라미터를 하나 정의를 해볼게요. 그리고 아규먼트를 다 아규즈로 변경을 할게요. 그런 다음에 이 함수를 이제 실행하면은 실행 결과는 이렇게 동일하죠. 제가 전달한 인자값을 다 이렇게 아규즈라는 파라미터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 아규즈라는 파라미터는 배열입니다. 아까 아규먼트 객체하고 다르죠. 그래서 배열이 제공하는 다양한 메서드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화살표 함수도 이 나머지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가변인자를 표현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를 화살표 함수로 바꿔볼게요. const many argument는 이렇게 하면은 화살표 함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행을 하면은 이때도 동일하게 가변인자가 잘 실행되죠. 제가 만약에 여기 화살표 함수에서 이걸 지우고 아까 저희가 사용했던 아규먼트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이렇게 하고 이제 실행해보면 이번에는 이상한 값들이 막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화살표 함수는 아규먼트 객체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살표 함수에서 저희가 가변인자를 이제 사용을 하려면 나머지 파라미터 연산자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아규즈 다시 돌려놓으면 이렇게 해서 다시 실행하면은 이렇게 잘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일반 함수로 돌리고요. 펑션. 그리고 나머지 파라미터를 사용하실 때는 또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머지 파라미터도 맨 끝에 와야 돼요. 저희가 만약에 여기서 어떤 썸이라는 파라미터를 하나 만들게요. 그러면 벌써 여기에 오류가 발생하죠. 그런데 한번 오류를 무시하고 그냥 실행해 볼게요.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나머지 파라미터는 반드시 마지막 끝에 와야 된다라고 오류 메시지가 발생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 파라미터는 항상 함수에서 딱 한 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두 개를 하면은 저희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나머지 파라미터는 항상 끝에 와야 된다는 걸 어기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류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실행하면은 동일한 오류 메시지가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파라미터는 반드시 딱 하나만 와야 되고 반드시 끝에 와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나머지 파라미터 앞에 일반 파라미터를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저희가 이렇게 파라미터를 전달하잖아요. 그러면 순차적으로 할당이 됩니다. A, B, 여기는 아규먼트죠. 그래서 실제로 실행을 해볼게요. 여기서는 콘솔 로그 A도 이제 출력을 하고 콘솔 로그 B를 출력하고 그리고 나머지 인자값들을 출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아래는 일단 지워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하면은 1이 A에 할당됐죠. 그리고 헬로우가 B에 할당되고 나머지 배열과 객체는 여기 아규즈 변수에 할당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그 객체랑 배열을 함수에 전달할 때 구조 분해를 해서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펑션 로그 아규먼트에서 name, age 그리고 나머지 그냥 콘솔로만 출력을 해볼게요. name, age 그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사람을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name은 코딩맥스, 나이는 30, 주소는 서울, 그 다음에 정보에서 컨트리는 코리아 이렇게 한 다음에 로그 아규먼트 함수로 호출해서 펄슨을 전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전달하면은 이렇게 출력이 됐어요. 보시면 name이라는 값은 여기 name 파라미터에 할당이 됐고요. 그죠? 그리고 나이라는 값은 여기 age 파라미터에 할당이 됐어요. 그리고 주소하고 info는 이 나머지 파라미터에 할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드레스랑 info가 이 REST 오브젝트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객체를 구조 분해해서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객체를 구조 분해해서 이제 함수에 전달하는 건 저희가 리액트를 사용할 때 컴포넌트에 이제 props를 전달할 때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열도 구조 분해할 수 있습니다. 배열은요 중가루가 아니고 대가루를 써줘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제가 헤드, 그 다음에 미들, 그 다음에 테일 그리고 콘솔 로그 헤드, 미들, 그 다음에 테일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로그 아규즈에서 배열을 1, 2, 3, 4, 5를 전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실행을 하면은 헤드에는 1이, 그 다음에 미들은
2가 그리고 테일은 나머지가 할당이 됐죠. 여기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1이 헤드에 할당이 되고 그 다음에 2가 미들에 할당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3, 4, 5가 테일에 할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열을 이렇게 구조분해해서 함수에 전달하는 것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배열 구조분해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요,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값 전달, 그럼 값 복사, 그 다음에 참조 전달, 얕은 복사. 네, 이 내용을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값 복사와 참조 복사를 배울 때 프리미티브 타입은 값 복사를 하고 객체는 얕은 복사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이 내용은 함수 파라미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제가 펑션 인크리먼트 해서 n을 받아요. 근데 이 n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함수는 n을 1 증가시키고 다시 n에 할당을 합니다. 자, 여기서 my number를 해가지고 1을 선언한 다음에 인크리먼트를 호출해 볼게요. 그리고 my number를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실행하면은 그냥 1이 나오죠. my number 변수는 프리미티브 타입이에요. 넘버 타입이죠. 그거를 이렇게 인크리먼트 파라미터로 이제 인자값으로 전달을 할 때 이 n에 1이 담기죠. 그리고 n의 값을 1 증가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my number를 다시 출력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my number를 전달해서 증가를 시켰으니까 여기서는 2가 출력되겠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1이 출력됩니다. 이렇게 1이 출력되는 이유는 프리미티브 타입이라서 값 복사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함수를 하나 더 만들게요. 펑션 add element 해서 array가 주어지면은 array push 4 하고 제가 배열을 하나 선언합니다. const by array 1, 2, 3. 그 다음에 add element by array 하고 콘솔 로그 my array를 해서 출력을 하면은 이때는 배열이 1, 2, 3, 4로 변경이 됐어요. 그 이유는 자바스크립트에서 배열은 객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함수에 이제 전달을 하면은 이때는 참조값만 전달이 돼서 얕은 복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파라미터 변수 arr를 사용해서 배열에 4를 추가를 하면은 실제로 my array 변수가 가리키는 배열의 객체의 끝에 4를 추가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1, 2, 3, 4가 되는 거예요. 이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값 복사는 여기 이렇게 있으면 처음에 my number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값이 1이 있습니다. 얘는 이렇게 가리키죠. 그죠? 그리고 여기 인크리먼트에서 my number를 넘겨서 호출을 하면은 여기 파라미터 변수 add 있죠? 그러면 새로운 n이 하나 생기고 1이 어느 곳에 이렇게 그대로 복사가 돼요. 그리고 이 n은 이렇게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1이라는 값이 이렇게 새로운 곳에 복사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n을 통해서 1을 변경을 해도 my number가 가리키고 있는 1에는 영향을 안 주죠. 그래서 여기서 출력을 하면은 그대로 1이 나왔던 거예요. 하지만 참조는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배열을 1, 2, 3에서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my array를 하나 참조 변수를 만들고 이렇게 가리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my array 변수를 넘겨서 add element 함수를 호출했어요. 그러면 여기 arr이라는 파라미터 변수가 여기에 이렇게 생기겠죠. 그런데 이 자바스크립트 배열은 객체이기 때문에 이 객체의 주소가 만약에 100이라면 my array는 100이 되고 이 100이라는 값이 array 파라미터에 할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array라는 변수도 이렇게 동일한 객체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array 변수를 통해서 객체에 이제 4를 추가하니까 여기 끝에 4가 이렇게 추가돼. 그리고 나서 저희가 콘솔 로그로 my array 변수를 출력하니까 my array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이 배열 객체로 가서 출력을 하니까 이렇게 1, 2, 3, 4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값 복사는 값이 이렇게 새로 복사가 되는 것이고 참조 복사, 이제 얕은 복사는 값은 그대로 있고 이렇게 참조만 이렇게 복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참조가 가리키는 포인터의 주소, 메모리 주소만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요, 값 복사, 참조 복사 강의에서 깊게 다뤘어요. 그래서 아직 그 강의를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함수에 이제 어떤 값을 전달할 때 그 값이 프리미티브 타입이냐 아니면 객체 타입이냐 그런 내용을 잘 판단을 하셔야 되고 그에 따라서 복사가 어떤 방식으로 발생하는지 그 내용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참고로 제가 만약에 여기서 array에 새로운 배열을 한번 할당을 해볼게요. 이때는 어떻게 출력이 될까요? 실행을 해보면 이때는 그대로 1, 2, 3이 출력이 되죠. 이건 왜 그런지 한번 제가 그림을 또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아까 이제 참조 복사를 얘기할 때 여기 배열이 1, 2, 3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가 100번지라고 한다면 my array 변수에 100이 있어서 이렇게 가리킨다라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저희가 add element 함수를 호출하면은 파라미터 arr에 100이 전달이 돼서
ARR도 이렇게 가리킨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 어레이 변수의 새로운 배열을 할당을 한 거죠. A, B, C라는. 그럼 이거는 이렇게 A, B, C 배열이 여기 이렇게 메모리에 자리를 잡고요. 이 메모리 주소가 만약에 200이라면 이 200이라는 값을 여기에 오버라이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리키는 건 사라지고 어레이 변수는 새로 이렇게 가리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콘솔 로그로 my array를 출력하면은 my array 변수는 그대로 여기 1, 2, 3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출력 결과가 1, 2, 3이 그대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array 변수는 함수가 이제 호출되고 끝나면 모두 다 가비지 컬렉션 돼서 사라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참조 변수 있잖아요. 참조 변수. 참조 변수는 값복사가 되는 거죠.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는 값복사가 되는 게 아니고 참조 변수가 그대로 값복사가 돼서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 메모리 주소 값이 그대로 복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여기서 새로운 배열을 할당을 해서 오버라이트를 하니까 값복사가 된 참조 변수가 새로운 배열 객체를 가리키게 돼서 여기서 발생한 뮤테이션이 원본 객체인 my array에는 영향을 안 준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혹시나 해서 한번 설명을 해봤어요. 자, 지금까지 함수 파라미터 아규먼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함수의 값을 전달할 때 프리미티 타입이냐 아니면 객체 타입이냐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값이 복사가 되느냐 이 내용을 반드시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편에서는 함수도 객체이기 때문에 몇 개의 속성을 가져요. 그래서 그 속성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